자, 오늘은 전산 세무 2급 소득세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실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교재는 도서출판 배움이죠. 전산 세무 2급 퍼펙트 파이널 지금 424쪽으로 하고 있어요. 424쪽.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실무예제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계속 근무하는 김철수 씨의 연말정산을 완성하세요. 단 김철수의 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제출 자료이다. 그러니까 국세청 자료란 거죠. 기타 자료가 아니라 국세청 자료이다. 회사는 2100번 주청소. 그래서 추가급여,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이 내용을 보시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이 화면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거죠. 연말정산 추가자료를 더블클릭해서 김철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에 나와 있지 않다. 그러면 F2 눌러서 김철수를 클릭하시고 이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추가급여 법인세법상 소득처분받은 인정상여 500만원. 추가급여는 뭐냐면은 월급 이외의 별도로 받은 금액이지. 월급 이외의 별도로 받은 것. 이렇게 추가급여는 소득명세. 추가급여는 소득명세 가셔가지고 여기 13-3번에 과세대상 추가 해서 인정상여 추가. 여기에는 급여 상여는 뭐 전부 다 월급 받을 때 받은 것이고 과세대상 추가급여는 더블클릭하시면은 이런 박스가 나와요. 되게 여기 노란색 있죠? 노란색은 더블클릭하시면은 박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 박스를 가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더블클릭해서 지금 과세대상 추가분이 아니라 인정상여 추가분 여기다가 놓고 500 5 플러스 해서 확인 누르시고 500만원으로 추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금액들이 지금 전 시간에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 금액의 설령 좀 틀리더라도 무시하고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 우리는 입력만 잘하면 되니까 이 금액이 지금 안 맞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과 좌절하지 마시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 자, 추가급여 입력했어요. 두 번째는 주택자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자, 이자를 갚았어요. 여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라는 것은 우리 주택담보대출 있죠.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그 이자를 500만원 갚았다. 그러면 소득공제 해주겠다 이거죠. 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여기 연말정산 가셔야죠. 거기다 적으세요. 주택자금은 연말정산 입력에 입력을 하신다. 그래서 화면을 좀 내리면은 스크롤바 여기 있죠. 화면을 내리면 34번 주택 차입금 올리금 상환액 그 밑에 34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여기 나오죠. 그래서 더블클릭 그러면 주택자금에 관련된 것이 전부 다 여기에 나와 있다. 여기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인데 여기 해당 날에 입력을 해야 돼요. 해당 날에 입력하는데 이쪽 페이지 말고 425쪽에 저 425쪽에 가시면은 여기에 주택자금 추가자료에서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1주택 그 해당이 되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1주택 세대주이고 상환기간은 15년 고정금리 비거치다. 주택명의는 배우자가 공동명의 되죠. 주택대출금은 김철수 명의다. 대출을 김철수가 받았대요. 주택 취득 시점은 2013년 5월 6일. 기준시가는 3억 5천. 그러니까 주택 취득 시점이 2013년 5월 6일.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2012년 이후죠. 2015년 이후가 아니라 2012년 이후고 그 다음에
고정금리죠. 이게 고정금리. 그래서 이 고정금리 15년짜리 고정금리니까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니을번 있죠. 2012년 이후. 그 다음에 니을번 고정금리. 금액이 얼마 있어요? 6번에 가서 금액은 500만원. 여기 있죠. 2012년 이후 500만원. 5 플러스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이와 같이 주택자금은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신용카드, 본인카드 지출이래요. 그래서 차량구입, 현금 서비스 이게 쭉 있다.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탭에서 신용카드 탭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신용카드에서 본인카드죠. 김철수 본인카드. 그래서 이게 국세청 자료하고 기타 자료인데 여기는 전부 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다. 그래서 국세청 2칸에다 입력해야 돼요. 위에는 국세청, 아래는 기타. 2칸에다가 국세청 자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 중고차, 신차는 공제가 안 돼요. 근데 중고차는 공제가 되죠. 1500인데 1500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10% 150만원 150만원을 신용카드란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는 탈락이죠. 현금 서비스는 공제 안 돼요. 그 다음에 기타 생활용품 구입 전통시장 사용 200만원 포함이다. 그래서 1800을 생활용품 구입했는데 그 중에 전통시장은 200이래요. 그러면 전통시장은 200. B 플러스 입력을 해주시고, 입력이 됐죠. 그 다음에 1600은 신용카드에다 입력해야죠. 근데 그 전에 150 있으니까 1600 플러스 150. 그래서 1750.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회사는 탈세를 안 해요. 보험회사는 탈세를 안 하니까 신용카드 공제해 줄 리가 없다. 그래서 탈락. 보험료는 입력하시면 안 되고, 국세도 탈세를 하지 않죠. 탈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 안 된다. 그 다음에 2023년 신용카드 사용일 1800.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1800을 입력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작년도보다도 105% 초과해서 지출하면은 그 금액의 10%를 공제를 해준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계산은 하지 말고 여기다가 1800만 입력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본인의 연간 불입액 2009년 2월 10날 가입했대요. 그러면 2001년 이후죠. 그러면 연금저축이에요. 2001년 이후에 가입한 거. 이제 연금저축은 두 가지죠.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했다. 그러면 개인연금저축에 입력해야 되고,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했다. 그러면 연금저축이죠. 이거 구분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번은 연금저축 2009년에 가입했으니까 연금저축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1번 있죠. 연금저축 1번에 가셔가지고 2번에 연금계좌세액 공제 클릭하면은 개인연금저축이냐 연금저축이냐 물어보죠. 그럼 우리는 2번. 그 다음에 1번의 개인연금저축은 거의 없어요. 이제는 2000년이니까 지금 24년 전 이야기죠. 24년 전에 가입했던 분은 거의 다 은퇴를 했겠죠. 연금저축 2번 하시고, 금융기관 코드 F2 눌러서 국민은행 계좌번호 124578 금액은 360.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124578 이와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이 이와 같이 됐고, 그 다음에 7번
7페이지. 그 다음에 보험료죠.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 공제되죠. 그래서 보험료는 부양가족. 이 부양가족 택배는 보험료하고 교육비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 커서를 김철수에 놔야 돼요. 여기는 부양가족에서는 사람별로 하기 때문에 커서를 김철수. 본인 거니까. 그래서 일반 보장성. 더블클릭. 그러면은 국세청 간수하냐, 급여냐, 정사이냐 물어보죠. 여기서는 국세청 자료이다. 국세청 자료에다가 커서를 대고, 그 다음에 보장성이냐, 장애인이냐, 일반 보장성이냐, 장애인이냐 물어보죠. 그래서 일반이다. 일반에 90만원.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의 저축성. 저축성은 탈락이죠. 저축성은 나중에 불입한 금액보다도 환급받는 금액이 더 커요. 그러면 이건 보험료가 아니라 적금이죠. 적금. 정기적금. 계정가액이 정기적금이에요. 여기는 보험료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문액창작 소득 500만원. 일시적인 문액창작 소득은 기타 소득이죠. 그래서 500에서 필요경비 60%를 빼줘요. 기타 소득은 500만원. 그래서 필요경비 60%를 빼줘요. 60%니까 60% 빠지니까 300만원이 빠지겠죠.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냐? 기타 소득 금액은 200만원 되겠죠. 200만원. 기타 소득 금액이 200만원 이하예요. 200만원이요. 그러면 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분리과세 되죠. 그러면 소득이 빵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배우자는 공제가 된다. 그래서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박예선 피보험료란 보험료. 그래서 박예선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장성 클릭. 그럼 보장성 보험 일반 나오죠. 가셔가지고 금액이 50만원. 엔터 치시면 되겠다.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데 총급여가 600이래요. 600은 총급여는 500이 초과되면 탈락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소득 초과자예요. 그래서 기본 공제도 안 되고 보험료 공제도 탈락 안 된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부양가족에 가서 부양가족에서 해당 인원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료 가서 더블 클릭해서 국세청 간사 서비스에 입력한다. 그 다음에 의료비. 아버지는 73세 이자 소득이 1600. 단순 건강 기능식품. 아버지는 돼요. 이자 소득도 공제가 2000 이하니까 공제가 되는데, 단순 건강 기능식품. 이것은 탈락이죠. 그러니까 흡연소, 집, 뭐 이런 거, 영양제 이런 거는 탈락. 공제 안 된다. 본인의 치료 목적 수술비. 실손 의료보험이 200만원 수령했다. 치료 목적 수술비는 되죠. 그래서 지출액이 500이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200이다. 그래서 500과 200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료비는 의료비 탭 가셔가지고 F2 눌러서 불러야죠. 본인을 불러오시고, 본인 확인하시고, 증빙은 국세청. 지금 국세청 자료예요. 전부 다. 지급처는 비밀. 건수도 통과. 금액은 500. 지출액을 입력해야 돼요. 지출액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금 실제 수령액은 200만원. 그래서 500에서 200을 뺀 금액 300만원이 의료비 공제되겠다. 이걸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돼요. 200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육비. 교육비는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800. 교육비는 부양가족 택가야죠. 부양가족 택 가서 본인 사람별로 체크를 해서 김철수. 본인의 대학원. 본인 대학원은 되죠. 그래서 김철수 체크하시고 교육비
교육비는 더블 클릭 안 하고 그냥 하얀색 바탕은 더블 클릭하지 않고 그냥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학원 등록금 800만원. 본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원격대학. 아버지는 직계존속이에요. 직계존속 교육비는 탈락. 공제 안된다.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탈락. 그래서 300만원 입력하시면 안되고. 장남 총 급여가 600. 대학교 수업료. 장남은 나이초가 되더라도 대학교 수업료 공제가 되는데 이분은 총 급여가 600만원. 소득 초과자죠. 교육비는 소득 초과자 공제가 안되죠. 탈락. 배우자의 방송통신대학 등록금 200만원. 배우자는 박예선.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비에 200만원. 200만원이니까 여기에 가서 여기 가서 착전 아동인가 초중고생인가 대학생인가 본인인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은 대학생이죠. 방송통신대학 대학생 3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번을 선택하니까 대학생 나오죠. 이와 같이 교육비를 입력을 해보았어요. 그 다음에 기부금 탭을 가서 기부금 입력을 하셔야죠. 그래서 먼저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요? 동창회는 공익성이 희박해. 그래서 공제 안 해줘요. 동창회, 향후회 이런 것은 공제 안 해주는 종친회. 세 가지. 동창회, 향후회, 종친회 공제 안 된다. 본인의 이재민 구호금품 성남시청에 고유번호 적어주고 50만원. 여기 보니까 본인의 이재민 그러면은 여기 F2 눌러서 본인의 기부금이죠. 본인 선택 확인 누르시고 유형이 뭐냐? 유형은 이재민은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얘는 F2 누르면은 특례 정치자금 이렇게 쭉 나오는데 특례 기부금이죠. 이재민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특례 기부금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금전이죠. 여기에서 약간의 구어 군품 하니까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금전이에요. 금전어를 보시고 그 다음에 기부처는 필수 입력하시래요. 성남시청 그 다음에 456-83-12357 456-83-12357 건수 한 건이고 기부금 금액이 50만원. 그 다음에 자료는 국세청 자료고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교회의 기부금 천국교회. 아버지가 교회에 기부를 많이 해서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셔야죠. 천국교회. 아버지는 F2 눌러서 소득자의 직계존속 김철재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형은 교회는 종교단체죠. 41번 선택 확인하시고 이번은 금전이요. 금전 필수 입력 천국교회. 천국교회 가서 12383 12379 여기는 건수 금액은 100만원. 천국 가게는 좀 약한 금액이죠. 그래서 국세청 자료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부금 입력은 이와 같이 두 건을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부금 조정에 가셔가지고 기부금 입력 다음에 기부금 조정. 그래서 공제금액 계산 이 색깔 나오죠. 공제금액 계산. 공제금액 계산에 가셔가지고 여기 불러오기 하신다. 불러오기 50만원하고 특례 50만원 그 다음에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100만원 나오죠. 그러면 공제금액 반영합니다.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15만원 된대요. 여기는 7만 5천원.
그래서 다 했으면 저장이 이와 같이 됐다. 종료. 이와 같이 기부금은 입력하고 기부금 조정, 공개 금액 계산 이와 같이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소득명세부터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이와 같이 입력을 다 했어요. 월세는 여기서 넣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입력하셔가지고 요게 지금 색깔이, 지금 글자 색깔이, 지금 숫자 색깔이 빨간색이죠. 뭔가 지금 덜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 가서 F8번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부양가족 소득공제 불러오기 확인 눌러서, 확인 눌렀더니 아까는 빨간 글씨가 이와 같이 전부 다 검정 글씨로 바뀌었죠. 그럼 이와 같이 전부 다 소득공제가 완공이 된 거죠.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잘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425쪽의 문제를 풀어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433쪽의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433쪽의 문제를. 이번에는 다음 자를 보고 중도 입사자 학영자 시의 연말정산을 수행하세요. 학영자 시 가정은 생계를 갖추고 있고 중소기업 취업감면을 고려하지 않는다. 회사 코드는 2000명. 청소. 그래서 자료 1번 있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전 근무지가 있어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 영수증을 받아온 게 있어요. 전 근무지 자료를 여기다 입력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학영자 씨는 1월부터 8월까지는 전 근무지에서 그래서 근무를 해서 그게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9월부터는 지금 당사 와서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연말정산은 현재에 있는 여기에서 연말정산한 거죠. 우리 회사. 그래서 청송에서 연말정산한 거예요. 그러면 전 근무지 자료를 우리 회사의 자료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사원을 불러야죠. 사원을 불러요. F2 눌러서 학영자 불러온다. 학영자 불러왔죠. 가가지고 소득명세 부양가족 쭉 있는데, 전 근무지 입력은 여기서 연말정산 보험료 의료비 하기 전에 전 근무지를 입력을 먼저 하셔야 돼요. 소득이 더 많아지면 공제액도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득명세, 그래서 종전근무지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전 근무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청송 입장에 봤을 때는 해양이 전 근무지죠. 그래서 전 근무지 여기다가 회사명, 주, 해양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종교 관련 종사자냐, 부 아니죠.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1081 34671, 그 다음에 근무기간 2024년 0101 2024년 08 25일. 급여는 3,000, 상여, 출산보육비과세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급여는 3,000, 그 다음에 상여는 100만원, 그 다음에 다른 건 없고, 여기 출산보육 비과세가 있어요. 비과세란이 굉장히 길어요. 여기 비과세 9개월로 해가지고 야간근로 출산보육 여기 두 번째죠. 여기 18-2번 출산보육 하셔가지고 160만원. 출산보육수당은 한 달에 20만원까지 비과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8개월이니까 160만원. 비과세 금액이 160만원이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비과세란을 지나면은 굉장히 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제보험료 직장 있죠. 직장 해가지고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가 1048500. 그 다음에 장기요양이 128650.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가 240. 국민연금이 1395.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액명세 가서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이란 것은 전 직장에서 납부했던 소득세, 전 직장에서 납부했던 소득세를 여기다 적어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이, 여기서 전 근무지, 그러니까 해양에서 결정세액이 48만원 나왔어요. 결정세액이 48만원. 그런데 해양에서 1월달, 2월달 납부했던, 8월달까지 납부했던 원천징수세액은 56만원. 선납세금이죠. 기납부세액, 선납세금. 개정과목으로 따지면 선납세금. 그래서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면서 8만원을 지금 환급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 금액 중에서 어떤 금액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납부세액이라는 것은 정근무지에서 냈던 세금이에요. 얼마를 냈어요? 48만원, 56만원. 둘 중에 48만원을 납부한 거죠. 선생님 여기 기납부세액이 56만원인데 56만원 중에서 내가 매월 56만원 납부했지만은 연말정산하면서 환급을 8만원 받았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48만원 납부한 거죠. 그래서 결정세액을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된다. 이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결정세액인 48만원을 입력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주민세는 48,000원. 여기 기납부세액은 현 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은 48만원 결정세액, 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을 입력을 해야 된다. 실제로 그 금액을 주고 왔으니까 48만원을 입력하시면 되고, 자, 이와 같이 전 근무지 소득을 입력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가야 되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래서 보험료는 부양가족 탭에서, 그래서 먼저 손해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 보장서, 본인 것 하경자에 본인 일반 보장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보장성 보험 일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죠. 여기 가서 금액을 얼마요? 155만원. 155만원을 입력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여기 종료고, 생명보험료, 배우자, 장애인 보장서. 자, 하경자 씨는 이해상시가 있는데 배우자가 장애인이에요.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이해상 클릭하셔가지고 보험료, 장애인 보험료. 그래서 얼마요? 123만원. 엔터 치시고 종료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 가셔가지고 모친 61세 정진숙의 척추수술비 350. 모친의 61세요. 척추수술비. 의료비는 나이초과 소득초과도 공제해주죠. 그래서 이번은 350만원 된다. 척추수술비. 그래서 직계존속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국세청장 자료죠. 그 다음에 지급처는 비밀이에요. 사생활보호, 프라이버시. 그래서 건수 생략. 금액은 350. 실제 수령, 보험금 받은 거 없죠. 엔터 치시고. 두 번째는 본인의 난임시술, 인공수증비. 그래서 F2 눌러서 본인, 하경자. 여기는 국세청장. 그 다음에 금액은 250. 보험금 받은 거 없고. 난임이네요, 난임. 그래서 난임 여부 해가지고 공제율이 틀려요. 공제율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다 선택을 해주시는데, 여기서는 난임에 해당되면 1번, 아니면 2번. 그래서 여기 1번을 치시니까 동그라미 나오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본인의 산후조리원 300만원. 그래서 F2 눌러서 본인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국세청장, 여기는 금액은 300만원.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에 해당되냐? 맞죠? 그러면 1번. 1번을 추는 순간에 여기 산후조리원 동그라미 되면서 금액이 200으로 바뀌었죠. 산후조리원은 지출 금액 한도가 200이에요. 200까지 한도니까 300이 입력을 했더라. 300을 내가 입력을 했다 하더라도 200으로 바꿔지죠. 그렇게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학영자가 2건이죠. 이걸 다 합쳐도 상관없어요. 합쳐가지고 여기를 뭐 450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다. 저는 시험에는 따로따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비는 중학교 교복구입비 이수빈 있죠. 이수빈 110만원. 자, 교육비는 부양가족 가야죠. 부양가족 가서 이수빈 사람을 찾아야 돼요. 부양가족은 사람을 찾아야 된다. 먼저 사람을 찾고 그 다음에 교육비란에 가서 110만원을 입력하면 틀려버린다. 왜 그래요? 자, 중학교 교복은 60만원 지출했는데 교복의 구입비는 한도가 50이죠. 한도가 50이니까 110에서 10만원 빼야 돼요. 그래서 100만원 100만원을 입력해요. 그래서 110 중에 지금 초과된 10만원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만. 그 다음에 선택을 해야죠. 선택은 초중고생. 이수비는 초중고생. 그래서 2번을 선택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수업료 이성원 방과 수업료 70만원 포함됐대. 170만원. 어린이집 수업료 방과 수업료도 공제되죠. 그래서 170을 입니다. 그래서 이성원 클릭하셔가지고 이성원에서 교육비에서 170.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니까 취학전아동 1번 선택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교육비 입력을 했어요. 이와 같이 다 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 연말정산 가셔가지고 연말정산 가면은 지금 현재 숫자가 빨간 글자로 나오죠. 그러면 부양가족 탭 확인 눌러서 이와 같이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되죠. 자, 이와 같이 잘 됐고 그 다음에 실매제 마지막으로 페이지 437쪽 페이지 437쪽에 가셔가지고 이분은 뭐냐, 이 문제는 여기를 때를 해서 이용규씨 남자 사원코드가 지금 101번 2024년 3월 30일 퇴사 3월 급여 수령시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했다. 이용규씨의 3월 급여 명세서로 3월의 급여대장을 작성 3월 기속 3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3월 급여대장 작성시 중도퇴사에 대한 연말정산 금액을 급여대장에 반영한다.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에 환급 발생시 전액 차월 2월 하기로 한다. 당사의 급여 지급에는 매월 말일, 그러니까 3월 31일 날 급여를 지급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회사가 2200번 성공이네요. 회사를 바꿔볼게요. 그래서 회사를 2200번 성공으로 송송해서 회사 변경 2200번 그래서 성공 변경을 하시면은 성공이 같죠. 그래서 이분에 대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야 돼요.
맨 먼저 사원등록에 가셔가지고 중도 퇴사자가 있으면 맨 먼저 사원등록 가서 이용규 나오죠. 그러면 퇴사일자를 입력해요. 퇴사일자는 2024년 3월 30일.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고 나머지는 무시하고, 그래서 이용규씨 퇴사했어요. 날짜를 입력을 해주시고, 퇴사 사유는 뭐겠어요? 퇴사 사유는 뭐 사유가 있는데 개인 사정, 자진 퇴사 이와 같이 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특별하게 언급이 없으면은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급여 자료. 3월달에 퇴사했으니까 3월달에 마지막 급여를 지급을 하겠다. 답변하시고, 급여 자료 입력을 하시래요. 급여 자료 입력하셔가지고 기소일은 3월, 지급일은 3월 31일. 3월 3일. 전월 대장을 복사하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복사하겠다. S. 그래서 이용규 퇴사자, 여기 보니까 3월달 급여하고 저기 비교를 해가지고 기본급이 540 맞죠? 직책이 10만원, 식대가 20만원. 지금 이것은 지금 비과세 됐다는 거죠. 파란색은 비과세 됐다는 거죠. 국민연금 24만 7,500원, 건강보험 19만 4,970원, 2만 4천, 여기 전부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2만 4,900, 고용보험이 4만 9,500원. 다 맞죠? 소득세는 어차피 정산이 이루어지면 다시 바뀌어요. 자, 여기까지 다 입력을 했어요. 다 입력을 했으면 중도퇴사자 정산. 중도퇴사자 정산하는데 여기서는 다른 뭐 신용카드니 의료비니 이런 걸 입력을 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입력할 게 있으면 여기 가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연말정산 가서 하시면 되는데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연말정산을 끝낸대요. 그러면 지금 결정세계 46,000원 나왔어요. 예, 46,000원. 저 같으면 하는데 이번은 안 한대요. 그래서 결정세계 46,000원. 이것은 세금을 내겠다. 그래서 기납부세계 84만원 있고 환급세계 79만원 나오겠다. 그래서 이것을 급여 대장에 반영을 한다. 그럼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급여 반영. 그러면 79만 4,800원 아까 환급받은 금액이 여기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중도 퇴사자 정산 적용함. 이와 같이 하시면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쭉 보시면은 닫기 하시고 이와 같이 하면 되는데, 여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가서 중도, 계속이 아니라 중도퇴사자죠. 계속이 아니라 중도퇴사자. 이용규 나오네요. 이용규 나오고 여기 영수일자가 2024년 3월 3일. 이게 3월달 급여를 2024년 3월 30일에 지급했잖아요. 그럼 이게 제대로 나오네요. 제대로 나와서 이와 같이 연말정산을 이와 같이 완성을 했다. 이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죠. 만약에 내가 뭐 보험료나 의료비 지출하겠다. 그럼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닫기 하시고, 그 다음에 원천징 수행상 신고서 하시면은 기속기간이 3월이죠. 3월 엔터 치시면은 나오죠. 그래서 중도퇴사자 79만 4,800원을 이 환급을 우리가 세무서에 받아야 되죠. 그래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환급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걸 차월 2월 환급세고로 넘기겠다. 환급 신청액이 아니라, 그러면 자동으로 내년 다음 달 4월 달에는 전월 미환급세기 79만 4,800원 여기다 찍히겠죠. 4월 달에. 그래서 차월 2월 환급세가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이 건을 해보았어요. 자, 여기까지 고생들 많았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